노동자 투쟁으로 올해 용역업체와 협상이 타결됐지만 실질적인 복지 수준 향상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지음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공약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학우들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지음은 중간평가를 열었습니다. 4일간의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쳤지만 수많은 인파와 점검이 부실한 학생회 간 시설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학관 안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청소 노동자의 투쟁은 용업업체와의 협상으로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복지 수준 향상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정은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용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에는 인원 감축 문제로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3,000명 학생의 뜻이 모여 지난 4월 용역업체와 원활한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뭐야 여기 미얀 노동자들이 있었네 이러면서 그때 배정 추진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끈이 묶여져가 그때부터 한 게 계속 이제 와서 협상 결과 인원 감축 없이 용역 노동자들의 시급이 6,550원으로 350원 올랐으며 토요일 휴무 보장으로 완전한 주 5일제가 됐고 복지기금이 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학관 신관의 어두운 지하, 바로 옆에는 주차장과 학생 사물함이 있습니다. 몇 칸 되지 않는 계단에 올라가면 용역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나옵니다. 이러한 용역원실의 대부분은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그 시설과 여건도 일하는 공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옛날 개념으로 가면은 저희 미아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실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뭐 계단 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지하실 쪽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대기실을 지어가지고 동원글로벌 같은 경우는 입구에 이렇게 1층 들어가면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바로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문도 못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좀 그래요. 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용역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연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작은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세면대에 휴지 버리지 않기, 남은 음식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기, 위생용품 말아서 버리기 등 사소한 배려가 우리 모두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UTV 뉴스 차정은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총학생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47대 총학생회 지음이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학우들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지음이 중간평가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한술 기자입니다. 행사가 기획되고 변경되는 일. 이번 대동제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주최 측인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지됐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학생회가 학우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학생회였지만 그 소통이 SNS에 치우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수나 옐로우 아이디 친구 수도 확인해보면 그렇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우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는 게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주된 소통 경로로 내세우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업을 공지하고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활발히 이용하는 학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회의 소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전 학생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던 과반 학생회와의 소통의 경우 각 단과대별 학생회 회의를 통해 총학생회가 소통하려는 면모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같이 어디 뭐 2박 3일간 수련회나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학생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과 기층 단위의 소통을 총학생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것인가. 하지만 더 많은 학우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지난 28일 진행된 지음 중간평가에서도 총학은 오프라인 게시판의 신속한 개설 등 학우들과의 소통 창구를 더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SNS에 치우친 소통이었다는 학우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개선하려는 학생회의 노력과 더불어 소통을 원하는 학우들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KUTV 뉴스 이한슬입니다. 4일간의 대동제 입실렌티가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축제였음은 분명했지만 그 속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학우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윤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년 축제가 끝나면 불만과 칭찬이 뒤섞인 평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초대 가수가 와서 대동제의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지만 많은 학우들이 학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난관과 계단에서 공연을 관람해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그냥 높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그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서서 보고 앉아서 보고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서 봤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의해달라는 경고문을 올렸고 총학 역시 무대에 올라가 재차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에 좀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려서 다소 위험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목요일날 이제 공연을 하기 직전에는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 차원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각각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방안으로 또 학관 5, 6층 계단 출입을 통제를 하고 2층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이곳은 학생회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측면입니다. 언뜻 보기엔 높아 보이진 않지만 무려 3층 높이입니다. 또한 5층 난간은 간격이 지나치게 넓고 밖으로 노출돼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학생회관이 지어진 거는 69년에 제가 지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 맨 처음에 지을 때 그때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난간 같은 거는 보수공사 같은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지금 바로 어떤 보수 작업 계획이나 그런 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외에도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 연기에 대한 공지나 무대 뒤 열악한 시설, 미흡한 날씨 대비로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번 대동제, 다음 축제는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동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KUTV 뉴스 윤지원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절차와 의미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차와 결과 모두 바람직한 고려대학교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KUTV 뉴스는 다양한 소식들을 학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